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당일 매매로 있잖아요. 뭐 100% 가까이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매매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요. 하루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월 1000만 원, 월 100%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루에 100%를 수익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스타일에 따른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매매 스타일이요. 이 예상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는요, 어떤 카페 고수들의 그런 일지를, 매매 일지를 잠깐 이렇게 샘플로 갖고 와봤는데, 제가 사실 고인물이에요. 주식 한지 15년이 넘었고, 예전에 팍스넷이라는 곳에서요,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예전에 제아이 고수들이 많았거든요. 제아이 고수들이 있었는데, 이 제아이 고수들이 이런 일지들을 올리고, 그 다음 자신의 주식 관점을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엄청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땡땡이라는 단기 매매 카페에 되게 유명한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초대해갖고 강의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초대받아갖고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제자가 막 생기고 그 제자가 또 엄청난 수익률을 또 내면은 또 그 제자가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막 쭈루루 하는데 전 한 15명 정도의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봤어요. 15년 동안요. 여기서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15명 막 더 있어요. 막 몇십 명씩 계속 있어요. 제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 제자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또 강의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왜냐 본인도 유명해지니까 이제 여기 소속되지 않고 나가갖고 본인 스스로의 그런 사업이라든지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 나가갖고 주식 카페를 또 새로 세우고 뭐예요 유튜브도 하고 아니면은 사이트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한 2020년도인가?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리땡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했었어요. 여기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리땡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세대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종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파워가 생기니까 인지도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니까 카페를 만들어요. 주식 카페를. 그게 나땡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관련된 사람들과 나땡땡을 만들었는데 이 나땡땡에 소속된 그런 대부분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카페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페 회원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신생 고수들이 아니 젊은 사람들이고 유튜브 세대들이에요. 20대부터 뭐 30대, 20대도 은근히 많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생 고수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또 뭐 여기처럼요. 강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일지를 올리고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카페에서 제가 조금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 일지를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하루에 27%, 뭐 10일에 거의 100%죠. 이분은 뭐 하루에 124%. 이런 식으로 막 65%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결국엔 매매 스타일이에요.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예상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사람마다 매매 스타일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매매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매매가 나오는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거는 15년 동안 많은 고수들의 강의를 다 종합해본 결과 이런 수익률은 정해져 있어요. 스타일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게 뭐냐면요. 스타일이에요. 매매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이 있나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 스타일을 구사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어떤 매매 스타일인가요? 보통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수익 매매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수익 매매합니다. 저는 그냥 단타, 차트 보고 그냥 1분봉 단타 치고 그냥 짧게 먹는 매매합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많이 떨어진 주식 있잖아요. 뭐 시장 하락하면서 엄청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바닥에서 줍줍한 다음에 중장기 매매합니다. 저는 성장주, 추세 매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식을 조금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람들은요. 저는 일봉 전고점 돌파 매매합니다. 단타 매매합니다. 저는 일봉 쌍바닥 패턴 수익 매매합니다. 저는 일봉 기준봉 눌림 수익 매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저는 밥그릇 패턴에서 바닥권에서 중장기 매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하지만 일본 전고점 패턴 하나만 자세히 보더라도 제가 여기서 하나로 이렇게 말했죠. 전고점 돌파 단타 매매합니다. 이 전고점 돌파 하나만 보더라도요. 엄청 다양한 타점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주식의 패턴이거든요. AF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AN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AF 패턴인지 뭐 AN 패턴인지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패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금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주식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요, 여기가 전고점이라고 할게요. 이 전고점을요,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N장 1차 돌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파. 주식에서 이렇게 바닥 치다가요, 뭐 이동평균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돌파 나오잖아요, 전고점을요. 이때 1차 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이 전고점이요, 이 지지가 되죠?
이거를요 눌림 예측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 지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밀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눌림 예측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눌렸었던 자리에 대기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요, 여기는 눌림 확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 자리겠죠. 그리고 보시면 네 번째는요, 이 저점을 찍고요 돌려세워요. 주가를 돌려세운 다음에 이렇게 눌림 돌파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눌림 돌파라고, 눌린 다음에 돌파 나온다고 해서 눌림 돌파라고도 하고 추세 돌파라고도 해요. 돌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 돌파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자형 1파동이면은 여기가 2파동이거든요. 대파동. N자형 1파동 조정, N자형 2파동이에요. 2파동. 여기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N자형 2차 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돌파된 다음에 여기 저항이 이제 이번에 여기 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파 후에 지지되니까 돌파 눌림. 그래서 한 가지 전고점 패턴 이후에 그런 다양한 타점만 보더라도 엄청 많잖아요. 그쵸? 지금 6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하시기에 앞서서 이 여러가지 매수 급서도 손절 라인이 다 다르고 비중 조절하는 방법도 달라요. 이런 매매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위처럼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막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요, 조금의 자신의 스타일, 매매 스타일을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매매의 두 축이 있어요. 기술적 매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매매, 차트를 보고 하는 거를 기술적 매매라고 하는데요. 돌파와 눌림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파를 좋아해, 눌림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건요, 돌파 매매냐, 눌림 매매냐,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스타일의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돌파를 좋아해 하면요, 이 돌파에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눌림을 좋아해 하면 이런 눌림 구간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봉 패턴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주봉 패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일봉 패턴에서 똑같은 패턴 나오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그리고 이게 분봉 패턴에서도 나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패턴은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일봉이든 주봉이든 분봉이든 다 나오니까 패턴부터, 이제 첫 번째 눌림을 좋아하는지 돌파를 좋아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주가 일반적 패턴이라고 해서 전고점 돌파 단타 매매를 좋아한다면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것도 있을 거고요.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면요, 스윙 매매라고 하면 이 바닥권에 쌍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평선을 뚫고 나서 이제 정배열이 나오면서 장기평선을 지지받는 쌍바닥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또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바닥 패턴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패턴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기준봉 눌림 스윙 매매, 여기 장기평선 기준봉이냐 아니면은 이제 신고가 기준봉이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일단 눌림이라면요, 어떤 구간에서 눌림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좋아하는 패턴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눌림을 좋아해요. 눌림을 좋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눌림이냐? 저는 상승 전고점 돌파 후 눌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라고 할게요. 그냥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림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로 볼게요. 이 왼쪽 차트는요, 아까 제가 일봉이에요. 이거는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의 일봉인데, 이거는 분봉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분봉에서도 이런 패턴 나오잖아요. 일봉이 될 수도 있고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월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캔들 있잖아요, 이게 상위 캔들이고 이게 하위 캔들이잖아요. 이거는요, 기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캘핑이냐, 뭐 분봉이냐, 아니면 단타냐, 뭐 스윙이냐, 중장기냐, 이런 건 다 기간을 나타내는 개념이거든요. 엄격히 말하면은요, 이런 포지션 있잖아요,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포지션은요, 매매 스타일이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고, 매매 스타일은요, 이 기간이 아니라, 이런 기간이 아니라요, 캔들 차트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제가 제 사례를 들면요, 여기 N자의 돌파가 있으면요, 나는 돌파하는 거를 좋아한다, 아니면 돌파 후에 눌림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캔들 차트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돌파냐 아니면 눌림이냐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로 패턴, 본인이 좋아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지금 여기로 따지면은 돌파 후 눌림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돌파 후 눌림이냐, 아니면 2차 돌파 나오는 구간이냐. 네, 그거 이제 타점에 따라서 손절 라인과 비중 조절과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제 두 번째로는 패턴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요, 제가 지금 분봉 캐틀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일봉이지만 분봉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상승 N자형 패턴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눌림 예측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눌림 확인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추세 돌파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2차 돌파를 좋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패턴을 정했으면, 자리와 패턴을 정했으면요, 세 번째로는요, 손익비 매매인지 확률 매매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손익비 매매인지 확률 매매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걸 볼게요. 이 손익비 매매인지 확률 매매인지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확률과 손익비에 대한 결론은요. 엄청 많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짧게 먹으면요. 손익비가 짧잖아요. 예를 들면 1대1이에요. 그러면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승률이 높아요. 어떤 맥점 구간에서 승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내가 2% 먹을 거다. 그럼 2% 손절 잡고 2%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확률이 70%가 돼요. 예를 들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10% 먹을 거다. 그 손절도 10% 잡을 거다 이러면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익비를 크게 잡으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익을 크게 잡아. 예를 들면 10% 잡고요. 손절은 제가 한 5%로 잡을게요. 그러면 2배 크죠? 이절이? 그러면요. 이렇게 손익비를 크게 잡으면 확률은 떨어져요. 70%가 아니라 40%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과 손익비의 그런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단기 매매라면요.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조금 안 좋더라도 확률이 높은 매매를 구사할지 아니면 추세 매매라면요. 확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손익비가 크게 먹는 자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맞는 이런 세 가지 스타일을 정화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제가 실제 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저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는요. 단기 매매를 선호해요. 그리고 저는 돌파 매매를 선호해요. 일봉상 전고점 돌파. 이렇게 전고점 돌파. 그리고 이런 일봉상 전고점 돌파가 나올 때 이 하위 캔들에서요. 1분봉과 3분봉 베이스로요. 상승 또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N자형 패턴, 분봉상 상승 N자형 패턴에서도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있어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있는데 이게 추세 돌파랑 1차 돌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확률 매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절이 2%라면 손절은 1%, 익절이 4%라면 손절은 2%, 이런 식으로 익절이 조금 더 크면서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시키면은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제 단기 매매 스타일은요,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일봉상 전고점 돌파를 보이는 패턴에서 1, 3분봉의 상승 N자형 1차 돌파와 눌린 돌파를 선호하고 확률 높은 손익비 매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했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실제 매매가 아니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봐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단기 매매 스타일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사례를 볼게요. 제 단기 매매 스타일은요. 일봉산 전고점 돌파죠. 이것은 전고점 돌파는 보이는 패턴에서요. 예, 상승 N자형 파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승 N자형 파동에서 이렇게 1차 돌파, 1차 돌파 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이게 눌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 때 이 저점을 손절가 이탈가를 짧게 잡고 추세 돌파, 이거 눌림 돌파라고 하잖아요. 이런 눌림 돌파를 선호하고 확률 높은 손익비 매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4%,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거의 6, 7% 정도 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꼬리 이탈했으면 손절은 1, 2%밖에 안 되는데 올랐을 때는 5%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를 보이는 패턴에서 상승 N자형 패턴이 나오는데 그 N자형 패턴에서 이런 추세 돌파 아니면 이렇게 N자형 1차 돌파 이런 구간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런 매매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에이지 랜드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공략했던 건데 이것도 보시면요. 제 단기 매매 스타일은 주로 일봉상 전고점 돌파, 그쵸? 전고점 돌파를 보이는 패턴에서 1분봉, 3분봉에서 상승 N자형 패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N자형 이렇게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N자형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N자형 패턴에서 이 1차 돌파, N자형 1차 돌파잖아요. 1차 돌파를 좋아하고 손익비는 짧아요. 왜냐면 이 돌파하는 그 양봉의 저가를 손익비로 2%, 3% 안 되는데 이걸 잡고 올라갔을 때는 6, 7%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제가 매매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 딱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 단기 매매 스타일은 주로 일봉상 전고점 돌파를 보이는 패턴에서 1, 3분봉 상승 N자형, 그쵸? 상승 N자형 1차 돌파나, 그쵸? 그리고 여기서 돌릴 때 여기서 사는 추세 돌파. 손절은 짧잖아. 여기 짧죠? 그리고 이것도 돌파 양봉 저가기 때문에 짧아요. 손절이 짧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 매매 스타일이. 왜냐면요, 저는요, 한 방에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방에 사서 손절을 짧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손익비는 큰. 이래야지 크게 수익이 많이 쌓이거든요. 잘하면. 이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비교적 작은 금액. 왜냐면 큰 금액으로는 한 방에 사면요. 예를 들면 제가 10억이 있어요. 10억을 한 방에 사갖고 이렇게 손절 잡고 막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큰 금액일수록 손절도 잘 안 되고 원칙 매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심리적으로 영향받지 않은 작은 금액으로는 이렇게 단기 매매 선호하고 또 전고점 돌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수익 매매 스타일을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는요. 첫 번째 수익 매매를 선호하고 일봉산 전고점 돌파, 일봉산 전고점 돌파 이렇게 전고점 돌파 나오고 나서 눌릴 때 저항이 지지가 될 때 특히 주도 섹터
이 보세요. 이거 나중에 재료에서 설명하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요. 이렇게 마감하잖아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의 특징은요. 재료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시장 트렌드에 맞으면서 이 재료 신선도가 있거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엔비디아 관련주로 갈게요. 요즘 반도체 엔비디아 강하니까 이 엔비디아의 직접적 수혜가 되는 이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선한 그런 재료들, 그리고 또 연관성이 이렇게 크게 있고 대기업과 그런 종목들, 재료가 좋은 종목들이요 추세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견고한 상승을 보이거든요. 보통 재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재료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 뭐라고 해야 되죠? 추세적으로 잘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 분석이라든지 섹터 분석, 시장 트렌드는요 장 끝나고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스윙은요 이렇게 여유 있게 다 살펴보고 나서 시나리오 제대로 짜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저지바 눌림 매매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확률은 다소 낮더라도 이 확률 높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높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확률도 높은데 확률은 높더라도 손익비가 높은 추세 매매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요약하면요, 저 이제 스윙 매매 스타일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제 스윙 매매 스타일은요 주로 일봉상 전고점 돌파를 보이는 상승 N자 1차 돌파 후 첫 눌림 매매를 선호하고 손익비는 1대3으로 높은 추세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이 패턴 보여드렸죠? 이수 스페셔티 케미칼로 예를 들어보면요, 보세요. 박스권을 돌파하죠. 강력한 거래대금으로 돌파하고 나서 안착되죠. 안착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죠? 재료가 강하다는 뜻이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주도 섹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견고한 상승을 보이거든요. 이게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뭐죠?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이게 이수 스페셜티가 이 앞서 큰 시세를 냈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보다는 후속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강했거든요. 2차전지 쪽에서는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보시면요. 어쨌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됐죠. 돌파되고 나서 이 전고점이 이제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전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승 N자 돌파 후 첫 눌림, 이 첫 눌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구간이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면요, 손익비는 이 시가 이탈, 이 장대 양봉 기준봉의 시가 이탈로 짧게 잡지만요, 뭐 5% 이내로 잡겠지만, 아니면 10%까지 잡다고 쳐요, 손절가를. 그런데 손익비는 15% 이상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것만 해도 30-40%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수됐다면 30-40% 손익비가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주도 섹터, 이게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1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그 섹터 1등주라는 건 알 수 있었고, 차트도 이렇게 전고점 높아를 보이고 조정을 보이면 사볼만 하겠다. 최근에 이게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제가 한미반도체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높아갖고 개인적으로는 안 했지만, 너무 높은 구간에 있어서 안 했지만, 이것도 보시면은요 결국에 이거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이 이 고점 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지지가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봉 중심 라운드 픽이 7만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상대 양봉 때 설명드렸어요. 7만원 구간에서 기준봉 중심 7만원 구간에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거다. 2차 상승이. 지금 이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수익 매매를 한다면은 이 기준봉 중심선 라인이랑 전고점 라인 이걸 영역으로 잡아서 7만원 라운드 픽이요. 전고점 기준선 중심봉 라인 여기서 잡아갖고 2차 돌파할 때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익비는요, 이 정도 되지만, 이 정도 손실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겠지만요, 들어가면요 손익비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미 반도체도.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은 이렇게 딱 견고하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매매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매매 정체성이 된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설명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은요,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 확실히 한번 정립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정립이 했잖아요.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봐요. 그리고 본인만의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통계를 내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문제점을 해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매매 스타일을 설정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이런 매매 스타일을 설정하지 않으면 매매를 많이 해도 본인의 매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내지도 못하고 그걸 개선하시기도 못해요.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매매를 많이 해도. 감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특출난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은 대부분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정확한 복귀를 해야지만요, 이 정확한 복귀를 해야 돼요. 매매에 대한 복귀. 그 복귀는요, 제가 여기 세 가지 중점을 두거든요. 재료 분석,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료 분석을 피드백, 내가 강한 재료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현재 시장 화두에 맞는 강한 재료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섹터 1등주는 제대로 선택했는지. 그쵸?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I면 제주반도체라는 거 다 알잖아요. 2차전지 전고체라면 아까 이수페타시스 케미컬? 네, 그거라는 거 알잖아요. 섹터 1등주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3번 내가 종목 선정 이후 타점, 이점이 타점은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아까 보셨죠? 6가지 타점 보셨잖아요. 6가지.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이런 것들을요 본인 스스로가 적절하게 자신의 매매 스타일대로 했는지,
복귀를 해요. 정확하게 했는데도 틀렸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잘못된 그런 접근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돼요. 아, 내가 재료 분석을 제대로 못했구나. 예를 들면 재료는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신선도가 중요해요. 진짜 초전도체 되게 신선했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이 있을 수도 있던데 그때 제가 초전도체 신성 데타테크 3만원인가 4만원 갔을 때 이거 엄청 신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종목이 지금 15만원까지, 저도 그 정도까지 갈지 몰랐지만 이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료에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 연관성, 아까 말했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상승하면은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재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료의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의 요건, 그 재료의 요건이 있는데 뭐 세계 최초라든지 문구도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섹터 1등주. 아까 내가 이수페타시스 케미칼로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수페타시스 케미칼보다 안 좋은 거 많아. 이수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업종 관련 종목 중에요. 그런 게 1등주를 내가 잘못 파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등주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 거래대금이나 탄력도 차트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종목 선정 이후 익절 및 타점, 손절 타점을 제대로 했는지. 이거 아까 봤잖아요. 6가지 타점이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평가를 해보고 나서 내가 이걸 제대로 했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그게 확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주식 100%가 없어요. 주식은 100%가 없어요. 수학처럼 딱딱 1 더하기 1은 1이 2다.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갖고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면요, 발전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를 제대로 평가했는데 10개를 했어요. 그럼 8개 정도 성공했다. 손익비도 좋다. 확률도 좋다. 그럼 이 매매를 계속 진행하면 결국에 누적 수익은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5대5, 익절이 5대5,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본전일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잘했는데도 승률이 50%밖에 안 되고 손익비도 1대1밖에 안 되면 그 문제가 있어요. 확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손익비를 높이든지 둘 중 두 개 다 높일 수 있는 아니면 매매 스타일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본인의 그런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럼 문제점이 발견되죠? 뭐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개선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보니까 확률이 올라갔어요. 손익비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방금 말한 매매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매매 스타일을 정확하게 잡아야지만이 정확한 복귀가 가능하고 그다음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거를 해결하고 상장을 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한다는 결국에는요. 그 뭐라고 했죠? 확률이 높은 매매를 구사했고 손익비도 비교적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둘은 어떤 걸 하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확률을 높이느냐, 손익비를 높이느냐, 이것도 매매 스타일이지만 이걸 맞춰갖고 성장할 수 있답니다. 두 개 다 높이면 최고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매매 스타일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디테일할수록요 정확한 복귀가 가능해요. 정확한 복귀가 가능해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봐야 정확한 복귀가 가능하잖아요.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알아야지. 그리고 본인 매매 문제점을 잘 찾는 것이 가능해요. 결국요 정확한 복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과정들을요 계속 순환하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순환하죠. 그렇다면 본인의 이제 매매 스타일, 수익 잘 나는 매매 스타일, 확률 높은 매매 스타일, 손익비 높은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스타일을 확실히 정하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매매 스타일을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아까 확률 매매와 손익비 세 번째가 있었잖아요. 돌파냐 눌림이냐, 패턴에서도 어떤 패턴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손익비잖아요. 확률과 손익비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 매매에서는요, 이거 보세요. 이거 1분 보기 나올게요. 제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 전고점 돌파 아까 똑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일봉상 단타. 그리고 N자형 돌파 중에 N1 돌파를 좋아하잖아요. 이 돌파 지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거의 10% 15%까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이게 제가 손절은 진짜 짧게 잡았거든요. 손절은 한 2, 3%로 짧게 잡고 손절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매수하자마자 올라간 다음에 10% 넘게 올라가는 그런 타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단기 스캘핑보다는요. 최근에 반도체 엄청 좋았어요. 아시죠? 이 전날 가온칩스도 상한가 갔고 한미 반도체, HP, SP 그 전부터 뭐 제주 반도체부터 해갖고 계속 반도체 돌잖아요. 온디바이스 AI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후속으로 이제 도는 종목들 가온칩스랑 ARM 관련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온칩스를 그 전날 상한가 가는 거 AD 테크놀로지가 다음날 가더라고요. 전고점 돌파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강한 탄력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건 추세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분 보고로 2, 3% 먹고 뛰기가 아니라 한 방에 사서요. 이렇게 15%.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니까 한 계좌 수익률이 30%가 나온 거예요. 당일 하루 만에.
그래서 손익비 이게 제가 이거 보시면 이건 접근은 어떤 거냐면요. 일분봉으로 접근을 했지만요. 스캘핑 짧게 더 매도한 게 아니에요. 추세 매매한 거예요. 당일 분봉 추세 매매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제가 분봉 추세 매매했지만 이건 일봉 추세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추세 매매라는 결국은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끝까지 갖고 가는 거잖아요. 추세의 손절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샀다 칠게요. 이건 추세 돌파입니다. 일봉상요. 일봉상 추세 돌파는 이전 변곡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점이 깨지지 않나. 돌파죠? 여기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돌파하고 눌리고 다시 돌파하죠. 여기 변곡점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절이 안 나와요. 계속 높아지잖아요. 저점이.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 추세 매매를 했다면요. 제가 이제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하면서 당일 30%가 최대니까 거의 이쯤까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직전 VI 때 던진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당일 추세 매매를 이렇게 분봉으로 끌고 간다면요. 일봉 추세 매매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캔들 자체보다는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캔들 기간보다는 이제 매매 스타일. 제가 이거를 접근할 때는 추세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매수 잘했던 사람들, 제주반도체 잘했던 사람들 추세적으로 끌고 갔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손익비 매매를 할 거냐, 확률 매매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때요. 진짜 본인이 만약에 매매 구간에 따라서 제 분봉 길이로 보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당일 추세 매매. 방금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 매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일봉으로 본다면 이것도 뭐 스윙 중기 중장기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여기서 또 아까 세 번째 매매 스타일 고를 때 세 번째 매매 스타일 확률과 손익비가 다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큰 자리라고 확실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세적으로 크게 먹는 것도 가능한 건데, 보통은 단기 매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일본 캔들을 볼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파동이 나오죠. 큰 파동. 이걸 어떤 분은 마디라고도 하는데, 이 큰 파동이 나올 때 던지는 게, 여기 분봉에서 던지는 게 장대 항목 나오는 거. 제가 이거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보세요. 손익비와 확률 세 번째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손절 익절의 폭을 크게 잡는 거 있잖아요. 손절 익절의 폭을 크게 잡는 건데 손익비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눌렸어요. 여기 눌리면서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눌리면서 사고 추세 매매를 했어요. 제가 만약 추세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전 변곡점이 손절가예요.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이전 변곡점이요. 여기 샀다면. 근데 이전 변곡점 한 10% 넘을 겁니다. 손절은 10%를 생각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근데 마디 매매는 뭘까요? 마디 매매는 이제 확률 매매, 파동 매매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건 좀 확률 매매에 가깝거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샀어요, 눌리면서. 그러면요, 이렇게 큰 마디가 나올 때, 큰 파동이 나올 때, 이 거래량이 터지면 큰 파동이 나올 때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한 20, 30% 될 텐데, 이때 들어가면 이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시점에 들어갔을 때요, 나는 추세 매매로 갈 거다, 나는 파동 마디 매매로 갈 거다, 이걸 결정해요. 그럼 손절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세 매매로 가면 손절가는 여기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크게 파동 나올 때 마디 매매라면요, 목표가는요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파동 매매거나 마디 매매,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크게 뭐 터질 때 던지는 건데, 윗꼬리가 달리고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 매매라면 여기를 깨지지 않는 한,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죠. 또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여기 깨지 않으면 또 깨지 않았어요. 가져가죠. 그럼 또 이렇게 파동 마디가 나오잖아요. 만약 여기서 눌림 접근했죠. 근데 이게 추세가 아니라 파동 마디로 들어갔으면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눌림 들어갔으면요, 파동 마디 매매로 가면 여기서 던지는, 이 녹색에서 다 던지는 거예요. 이 마디 매매는요. 왜냐면 강한 파동이 나올 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확률 매매예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윗꼬리 달리고 밀려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락하면 손절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확률이 높은데 크게는 못 먹어요. 크게는 이 추세 매매가 간다는 거예요. 손익비 매매. 만약 이 종목을 손익비 매매를 했으면 이거는 대박이 났겠죠. 그렇죠? 대박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100%가 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거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깨지 않으면요. 왜냐면 변곡점을 항상 추세의 변곡점을요, 손절가로 높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갈 때. 그래서 제가 손익비와 확률은요, 이거는 제가 비단 일봉으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분봉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매매가. 자신이 분봉 매매할 때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들은요, 이런 파동 매매를 해요. 마디 매매. 파동 나올 때 자기가 산 구간 다음에 이렇게 이걸 분봉이라고 할게요. 자기가 산 다음에 어느 정도 파동이 나오죠. 뭐 3%에서 5%죠. 10%죠. 그럼 던져요. 그분들은요, 약간 스캘핑에 가까운 데이 트레이딩에 스캘핑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샀어요. 근데 추세 안 깨지고 계속 분봉상으로 올라? 이걸 계속 가져가요. 아까 아이디 테크놀처럼. 이거는요, 추세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에서도요, 추세 매매가 있고 파동 매매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 아까 이 사례를 보시면요, 이거는요 추세 매매로 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 5%째 양대양봉이 꺼졌는데도 잘 안 던졌거든요. 추세가 안 깨져서. 그리고 또 있나?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건 파동 매매죠. 왜냐면 이게 한 6, 7% 정도 빠르게 올랐었거든요. 한 8% 정도부터 제가 던진 것 같은데, 만약 추세가 안 깨졌으면 홀딩했으면 계속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장에 있다고 전고점 돌파 꼬리 달리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25%까지 상승했는데 어쨌든 제가 들어간 시점부터 한 20%까지 정도 상승했던 것 같아요. 15%에서 20%.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추세 매매를 가지 않고 파동 매매로 들어간 거죠. 파동 딱 줄 때 던지는 거죠. 이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파동 매매랑 추세가 뭔지. 그래서 손익비 그 마지막에 그 손익비와 확률을 고려할 때 파동 매매냐 아니면은 그 뭐죠? 추세 매매냐 이런 것들을 골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요, 손익비가 큰 자리라는 확실한 그런 시그널을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에디 테크놀로지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손익비가 자기가 파동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긴 했지만 손익비가 큰 자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크게 간다, 오늘 크게 갈 거라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좀 고수들은 추세적으로 크게 먹는 것도 하긴 해요.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대장 주고 또 오랜 시간 박스권 이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를 가져가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앞서 말한 수익률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요, 아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나왔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이런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캔들 차트시에요. 아까 캔들 차트시 어딨지? 잠시만요. 안 올렸나 보네요. 캔들 차트시에 1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막 이런 식으로 있죠. 60분봉, 1번 주봉. 그리고 매매 구간시는 아까 봤듯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분봉일 수도 있고, 뭐 일봉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률을 그런 만드는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도주 종목에서 매매를 하거든요.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요, 보통. 손익 뽑으면서 확률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보통 이런 돌파,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 아니면은 이런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익절을 좀 비교적 손익비를 좀 크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돌파 매매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요, 눌림은요, 영역을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눌림을 영역을 잡는데, 이 영역 구간을 딱 잡아갖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면 1000만원 있어요. 1000만원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돌파 매매를 했어요. 그럼 돌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 저가 손절 잡고, 손절은 마이너스 2%라고 1000만원 다 들어갔어요. 미수까지 써갖고, 예를 들어 한 3000만원 들어갔다고 할게요. 제가 여기서 5%만 먹으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럼 15%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당일. 1000만원으로 15%를 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손절은 짧게 잡아야 돼요. 이런 돌파 한 방에 들어가는 매매는. 그치만, 그래서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크잖아요. 이 돌파 매매는요. 왜냐면 손절은 짧고 익절은 비교적 크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까 AD 테크놀로지처럼. 그럼 당일 AD 테크놀로지 제가 15% 먹었지만 한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40% 정도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들어갔으면 400만원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루 만에. 그렇지, 그렇게 돌파 매매는 한 번에 사갖고 손절 잡고 딱 가질 수 있죠? 추세 돌파라든지 여기 잡고. 근데 눌림은요, 이 눌림은요, 뭐 미수도 쓰기 애매하고 신용도 쓰기 애매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를 눌림을 예측을 잡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샀다, 1000만원 있다고 칠게요. 한 방에 샀다고 칠게요. 미수까지 써서. 예를 들면 한 3000 샀어요. 그럼 여기서 한 2-3% 흔들기만 해도요, 털려요. 진짜. 이게 나중에 간다 해도요, 여기서 조금 트랩 준다거나, 그러면 털려요. 무조건 털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잦은 손이 자주 나온다. 왜냐면 정확한 가격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눌림은요. 비교적 주도주는 지지 저항이 잘 맞기 때문에 비교적 종목을 잘 선정하면요, 오차 범위 안에서 잘 잡지만요, 보통은 한 번에 잡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제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0원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있나요? 뭐 11,100원에서 올라간다든지 안 잡히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9,800원까지 한 3-4% 더 밀고 나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눌리면 영역으로 잡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미수나 신용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수들이.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써갖고 뭐 2-3%만 흔들려갖고 손절돼 버리면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수들은요, 눌림을 잘 안 해요. 아까 그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거의 눌림보다는 돌파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돌파할 때 좀 잡더라도 조금 이 돌파 저가를 잡고 여기서 조금 흔들더라도 여기 손절을 확실히 맞추고 여기서 산 다음에 이제 손익비 크게 이렇게 먹는 이런 매매로 해야지만이 이런 아까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왜냐면 눌림에서 영역으로 잡아갖고요, 손절 나가죠? 그러면 계좌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커지거든요. 미수까지 썼다면은. 미수 쓰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눌림은 미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미수 신용을 쓰는 게 아니라 돌파만 쓰는 거예요. 돌파만. 돌파해서 손절 짧게 잡고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수익 나신 분 있잖아요. 하루에 124% 나왔잖아요. 이 124% 나신 분들 매매 어떠했냐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설명드렸는데 여기 있었네요. 이게 예전에 2차전지 관련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전지가 엄청 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에코프로부터 막 주르르 포스코 그룹, 그쵸?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엄청 강했었어요.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할 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1등이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그게 최근에 초전도태랑 비슷해요. 초전도태 엄청 신선하면서도 엄청 미친듯이 갔잖아요. 신성, 데타테크, CCS 뭐 단기간에 3-400% 그냥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초전도체 지금 요즘에 후속이 순환 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초기에 그런 초전도체 그런 재료가 엄청 신선하면서 집단 테마를 이루고 엄청 강하게 상승을 일어났는데 최근에 피날레를 약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포스코 그쵸? 포스코 그룹처럼 예전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처럼 그때요. 그 고수분이 아까 보시면 이 계좌가요 7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이 7월 26일날 이런 큰 수익이 냈던 이유가 보시면요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 수익을 엄청 내셨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들을 많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스코 그룹이 상한가 풀리고 낙폭이 나오잖아요. 낙폭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 보세요. 이게 박스권이죠. 박스권 이탈할 때 제가 이거 CCS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 안 넣어보면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상한가 풀리고 박스권 이탈하고 급반등이 나왔어요. 한 1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 넘게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보세요. 이 아침에 그 저가 있잖아. 이 저가를 손절로 보통 여기로 손절 맞춰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매매하면서 이 저가 막 의미 있는 구간을 손절로 맞춰놓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탑으로 이 손절은 다 무너뜨리고 나서 반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 맞춰놓을 때 또 노하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고 이 스탑을 다 물량을 소화시켜버리고 나서 이렇게 급반등하고 나오죠. 최근에 이것도 보세요. CCS도요. 이게 당일 저가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 스탑 시켜놓고 그다음 급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박스권 하향 돌파할 때 반등, 하향 돌파할 때 반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똑같죠. 그림이 돌파 눌림 돌파, 돌파 눌림 돌파. 여기도 그리고 나서 상한가 풀리고 이건 상한가 직전까지 거래량 크게 터지면 상한가 가는 척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졌거든요. 상한가 풀리고 나서 급락 기술적 급반등, 급락 기술적 급반등. 급락 기술적 급반등, 급락 기술적 급반등. 요거에서만 이분이 매매를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했더라고요. 이 포스코 그룹에서만 250억 정도를 매매했더라고요. 이 한 종목만 한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가는 그 포스코 홀딩스랑 엠텍이랑 등등. 그래서 이런 매매들을 했는데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익률을 만드는 그런 고수들은요. 캔들 차트시 주도 종목을 잘 선정해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손익비 크면서 확률 높은 구간에서 매매합니다. 이런 확률 높은 구간에서 특히 이런 구간은 분할로 사야 되지만요. 아니면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노하우가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돌파 그쵸? 그 돌파는 이런 돌파 양봉을 저가로 잡기 때문에 이 잡고 나서 쭉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한 10%, 한 5%에서 10%만 먹으면 계좌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1,000원 살 수 있다고 하면 3,000원 살 수 있잖아요. 3,000원에서 한 10%만 먹어볼게요. 그러면은 3,000에서 10% 300만 원이잖아요. 손절가는 여기 양봉인데 손절가 저가를 잡으면요. 손절 안 되죠. 손절 잡아도 한 2% 내로 짧게 잡고 돌파 맥점에 샀다면 2%도 안 해요. 1% 정도 내로 잡고 먹을 때 크게 먹는 주도주 잘 선정해야 되죠. 대신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분봉으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건 일봉에서도 나와요. 그냥 이 캔들은요. 기간의 차이일 뿐이고 타점은 사실상 그 패턴이랑 타점은 비슷해요. 매매하는 패턴이랑 타점. 그래서 단기 매매의 그런 폭발적 수익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봉이 아닌 일봉은 느리잖아요. 그래서 분봉으로 확률과 손익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매매를 하면서 하루 30%도 내는 겁니다. 수익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 분봉을요. 일봉으로 매매한다면 하루 30%가 아니라 이제 일봉 매매이기 때문에 월 30%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일봉이랑 분봉의 차이는 결국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고 같은 실력이라면요. 분봉에서 하루 20% 수익 내면 일봉으로도 같은 매매 방식으로 월 20% 수익 낸다는 소리입니다. 고수들은요. 주도주 그리고 또 재료 분석 잘하고 확률 높은 매매 타점에 대해 접근해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쌌잖아요. 그래서 초보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초보들도요. 일단 손익비 좋고 확률 높은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3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큰 수익 난다고요. 이렇게 큰 수익 나는 사람들 매매 보면서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요. 고수들과 반대로 이런 계좌를 맛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포왔는데 이분은요. 고수들 하는 매매 그냥 아주 제대로 그런 깊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해도 없고 많은 시행착오도 없고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연습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그냥 높은 수익률만 보고 그냥 돌파가 무슨 그냥 급등하는 종목 다 따라가는 게 돌파인가요? 아니에요. 돌파도 잘 통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면요. 이렇게 반대로 깡통 계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수들이 수익률 폭발적으로 낸다고 따라다가면요. 이런 계좌 맛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본인 매매 스타일을 정한 다음에 그 매매 스타일에 맞는 그런 복귀랑 평가 그리고 문제점 해결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 스타일에 따른 예상 수익률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다뤄보죠. 오늘 제가 대충 달았잖아요. 이런 폭발적 수익률을 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이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차차 제가 하겠지만 나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하이 리스크 아니에요. 주도주 매매 하이 리스크라고 보시는 분인데 하이 리스크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매매를 다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매매 스타일은요, 돌파를 많이 구사합니다. 주도주 1등주 돌파 매매 또는 뭐 상따 매매, 그리고 납폭 매매에서도 아까 1등주 납폭할 때, 아니면 1등주 납폭할 때 2등주 따라가는 매매, 이런 식으로 당일 매매 스타일을 구사하고요. 보통 눌림은 잘 안 합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